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중단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이라고 하는 중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단원 다양한 금융자산과 합리적인 자산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를 봅시다.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구분하고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습목표고요. 합리적 자산 관리의 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과 분산 투자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단원 들어가기 앞서서 재밌는 게 나와 있네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산 관리를 위한 재무 설계 4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 상태를 확인하고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계획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 이런 거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해보시고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물어보면 한번 제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 특기 능력에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자, 일단 한번 예시로 한번 볼까요? 먼저 할머니 생신 선물을 드려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한번 세워본다면 그럼 얼마가 필요할까? 한 5만원 정도 필요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경제적 상태를 일단 확인해 봅니다. 내가 얼마 갖고 있냐면 10,000원 정도 갖고 있고 한 달에 용돈을 5만원을 받으면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지출을 해요.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5개월간 한 10,000원씩 정도를 저축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계획 실행을 하기 위해서 간식을 사 먹지 않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일종의 재무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을 얘기하기 앞서서 실물자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겠죠. 아까 학습목표에서 얘기했으니까. 실물자산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로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갖게 되는 뭐 부동산, 그렇죠, 땅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실물자산입니다. 금융은 뭐냐면요, 약자인데 자금의 융통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데 자금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개인이 돈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의 투자금으로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은행은 무슨 돈을 빌려주느냐? 여러 가지 예금주들이 또는 적금주들이 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금융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예금주들이나 적금주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버느냐? 자, 이제 일단 예금이 있습니다. 예금은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에 은행에 예치하여 만기일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인데요.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치를 하면 만기일, 보통은 월 말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원금을 그때 얼마를 집어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자율을 계산해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100만원을 지금 돈 집어넣고 있었는데 만기일이 됐는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은 10만원의 돈을 더 추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 은행은 무슨 돈을 집어넣느냐? 이게 돈을 빌려줬던 대출을 해줬던 기업에서 돈을 또 갚겠죠. 그 돈의 일부를 이자로 주는 겁니다. 네. 갚을 때는 조금 더 이자율을 붙여서 많이 갚게 하죠. 자, 적금은 뭐냐면요, 적시에 넣는 금이다, 돈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 딱 정해놓습니다. 뭐 7년이면 7년, 뭐 3년이면 3년, 뭐 이렇게 정해놔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여러 번 납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씩 뭐 이렇게 매달 이런 식으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딱 만기가 됐을 때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금융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적금은 중간에 돈을 인출을 해서 쓸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적금은 딱 계산이 되잖아요. 5년 동안 매달 7만 원씩 넣는다. 그러면은 딱 돈 계산 전체 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만큼 뭐를 해줄 수 있냐면 은행에서 기업에 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돈을 빼주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금은 보통 그렇게 돼 있고요. 예금과 적금을 이제 이자율을 보자면 적금이 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이 가니까. 예금은 얼마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예금과 적금의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리가 있고요. 복리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일정 기간 동안 맡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서 합계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식을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달리는 전체 금액에 원금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1 플러스 이자율에 기간을 곱한 것을 다시 원금과 곱하면 돼요. 네. 복리는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원금에 1 플러스 이자율에 기간을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짜 실제로 계산해야 되냐,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위에 달리로 계산했을 때 원금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그럼 100분의 10이죠? 그럼 0.1입니다. 0.1에 3번이잖아요. 3을 곱하면 0.3이죠? 그때 1을 더하면 1.3입니다. 그래서 돈이 총합한 게 얼마가 나와요? 네, 130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에 비해 복리는 일단 원금 100만 원에 1 플러스 이자율 0.1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0.1을 더한 것에 세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1.1에 세제곱을 하면 1.331이 나와요. 1.331. 그걸 100에 곱하면 133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복리로 계산하는 게 예금주들이나 적금주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걸 비교해서 복리로 된 걸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고, 달리로 계산하는 게 이자율이 높을 경우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죠.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앞서 이제 예금과 적금은 주로 은행을 통한 방식이고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예금과 적금은 은행을 통한 것이었죠. 근데 주식과 채권은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입니다. 네, 주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식회사, 회사들 중에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이 될 수 있는 회사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되면 그 회사들이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증서를 발행해줘요. 네. 근데 그 증서는 무슨 증서냐? 주식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증서예요. 회사의 지분, 즉 소유권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프로만큼 회사에 대해서는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주총회 같은 거 나오죠? 그런 거는 이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 주식을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식이 오르면 회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오르면 회사에서 그 주식을 소유한 만큼 배당금을 줍니다. 영업이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금을 돌려주는 형태가 바로 주식입니다. 특히 이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배당을 통해 미확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분증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지분증서. 이따가 채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증서라고 해요.
근데 대신 자산의 가치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쪽박을 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 정부나 은행이나 기업 등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미래에 얼만큼 이자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하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도 일종의 증서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채권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증서기 때문에 부채 증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채 증서, 일종의 빚에 대한 증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금과 적금과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직접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원금과 이자를 사전에 정해진 만큼 수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정소득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자, 기타 금융자산들을 보겠습니다. 펀드는요, 투자자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주면요, 그거를 펀드 이제 매니저라고 하죠. 전문 운용 기관이 운용해서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 그 펀드 운용 기관이 잘못하면 그냥 이것도 쪽박 차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상품이고요.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보험으로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거나 그런 미래의 위험이 오지 않았을 경우엔 돈을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가 됐을 경우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건 계약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보험회사들이 뭐 미치고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연금은요, 경제활동기간에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소득이 없어지는 딱 시기에 일정 금액을 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낸 만큼 돌려받느냐? 이게 또 낸 만큼 또 연금 관련 기관에서 또 이 금액을 융통을 또 다른 곳에 해주기 때문에 더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넣는 거겠죠. 왜냐하면 물가는 오르고 나중에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완전히 손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지금도 물론 이제 예금 적금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어른이 돼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안정성은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나 또는 위험성이 적은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수익성은 원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의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은 황금성이라고 불리는데요. 필요할 때 그때그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또는 얼마나 편한가, 뭐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관계예요. 수익성이 높을수록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일반적인 그 금융상품들의 속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금성과 적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요. 대신 수익성이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안정성과 수익성도
반대 관계에 있고 유동성과 수익성도 반대 관계에 있으니까요. 근데 주식은 수익성과 유동성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지만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굉장히 안전성이 낮은 편이죠. 유동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뭐 주식 바꾸는데 한 며칠 몇 시간 바로바로 이렇게 돈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마 다음날 돈으로 들어올걸요. 선생님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채권은 수익성은 주식에 비해서 낮지만 예금과 적금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안정성은 예금과 적금보다 낮지만 주식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하면 선생님 펀드를 통해서 채권을 한번 매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돈을 잃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때려치고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의 요령은 뭐냐면요.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것들을 고려해서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고 유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에 나누어서 투자해야 합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돈을 일정 기간 은행에 예치하여서 만기일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예금이라고 하죠. 네,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나 은행,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에 제공한 증서는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 자, 자산 관리의 원칙 중 유동성이 필요한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금과 적금은 수익성과 유동성은 높지만 안정성이 낮은 금융상품이다? 네, 아니죠. 유동성은 높아요. 안정성은 높아요. 그리고 수익성이 낮죠. 자,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가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분산 투자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생애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라고 하는 또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활동 매 시간마다 하니까 미리 알아보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